알론소 감독이 부임 초반부터 전술적으로 정말 큰 호평을 듣고 있는데 특히나 3대0으로 승리했던 찰츠부르크전에서 추아메니를 아예 센터백으로 내려서 백3의 운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추아메니가 이전 경기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백4의 전술 운영을 하다가 추아메니가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백3가 되는 이러한 변형적인 전술이었는데 이번 찰츠부르크전은 추아메니가 아예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리디거, 추아메니, 후이센 이렇게 3명의 센터백이 있었고요. 앞쪽에는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도 재밌었는데 발베르데와 귤러 그리고 벨링엄이 약간 올라가서 곤잘로 가르시아와 비니시우스와 함께 3톱을 형성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후이센과 추아메니, 리디거 이렇게 백3가 됐을 때 앞쪽에 귤러와 발베르데가 있고요. 좌우 측면에 프란 가르시아와 아놀드, 최전방에 곤살로 가르시아 밑에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이 이렇게 3톱으로 위치하는 3-4-3의 운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발베르데와 귤러 2명의 선수만 있으면 아무래도 미드필더 싸움이 부족해지니까 벨링엄이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드필더가 됐다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공격수가 되어주는 이러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벨링엄이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중원 싸움할 때는 벨링엄이 내려와서 발베르데, 귤러와 함께 3미드를 형성하고요. 자연스럽게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투톱처럼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란 가르시아와 아놀드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할 때는 5-3-2의 형태예요. 그런데 공격으로 전개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벨링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3톱이 형성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기동력이 중요한 이유는 아놀드가 왼쪽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는 직선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아놀드 같은 경우는 프란 가르시아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스피드 있게 올라오는 형태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벨링엄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아놀드가 올라오지 않을 때 측면으로 빠져주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알론소 감독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게 지난 경기에서는 이 역할을 발베르데에게 줬어요. 그래서 발베르데가 오히려 위쪽에 있고 벨링엄과 귤러가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아놀드가 올라오지 않을 때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빠지는 이러한 플레이를 지난 경기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이 역할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알론소 감독이 선수에 대한 선발을 고민하는 와중에 이번엔 벨링엄에게 이 역할을 맡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였던 파추카전을 보면 미드필더 라인에 귤러와 벨링엄 두 선수가 있고요. 이때는 뭐 추아메니도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으니까 3미들이 형성이 돼 있고 발베르데가 오히려 올라가서 발베르데, 곤살로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3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발베르데가 위에 있고 벨링엄의 밑에 있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는 아놀드가 여기서 직선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유형의 선수가 아니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 오히려 발베르데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놀드는 뒤에 있고 발베르데가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측면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찰츠부르크전에서는 이러한 미드필더 라인, 벨링엄이 오히려 3미들의 오른쪽, 그리고 발베르데, 귤러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에게 볼이 전개되는 순간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아놀드에게 수비수들이 다가가게 되는데 이때 벨링엄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놀드에게 먼저 패스가 넘어가고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벨링엄 쪽으로 패스를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놀드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이 뒷공간으로 벨링엄이 뛰어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아놀드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벨링엄에게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벨링엄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론소 감독이 전술적인 색을 레알 마드리드에 입혀가는 과정에서 아놀드의 위쪽 공간을 채워주는 선수를 어떤 선수로 가져갈지를 지금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고르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벨링엄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 발베르데와의 호흡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벨링엄이 이렇게 측면으로 달려나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놀드에게 수비가 붙어있고 벨링엄에게도 수비가 충분히 붙어있는 상황이라면 벨링엄이 의도적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고요. 오히려 발베르데가 뒤쪽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베르데가 뒤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벨링엄과 자연스럽게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벨링엄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발베르데가 오히려 측면 공간을 향해서 혹은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3백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벨링엄, 발베르데, 귤러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가 있어요. 근데 벨링엄이 이 장면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서 사실 미드필더보다는 곤살로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2명의 선수와 함께 3톱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풀어나갈 때 보면 벨링엄이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 발베르데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벨링엄이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수들이 벨링엄 쪽으로 아무래도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벨링엄에게 시선이 쏠릴 때 어느샌가 발베르데가 이 윗공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아놀드가 아까처럼 볼을 잡는데 이번엔 아놀드 쪽으로 수비가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놀드에게 수비가 쏠릴 때 이번에는 벨링엄은 내려오고 올라가는 선수가 발베르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패스를 뿌려줄 때 이번엔 발베르데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발베르데가 앞쪽 공간에서 볼을 잡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벨링엄이 뒤쪽에서 귤러와 함께 2명의 미드필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앞쪽에서 발베르데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아놀드가 여기서 뒤쪽에 있을 때 상대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오히려 이 아놀드의 빈자리를 벨링엄이 측면으로 나가서 수비까지 대신해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히려 벨링엄이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측면에서 수비까지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아놀드가 아무래도 기동력적으로 앞쪽으로 올라와서 싸워주는 이런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누가 잘 커버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찰츠부르크전의 히트맵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놀드가 정말 높은 지역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공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보통 아놀드가 활동하는 반경은 요 뒤쪽 공간까지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측면 공간을 누가 쓰느냐? 벨링엄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혹은 곤살로 가르시아의 약간 밑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요 공간은 벨링엄이 쓴다 라는 동선 자체가 히트맵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앞쪽에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발베르데, 벨링엄, 귤러 3명의 선수가 여기서 상대 미드필더들을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과감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앞쪽에서 압박을 하니까 찰츠부르크가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그냥 전방으로 붙여놓거든요. 전방으로 붙여줬을 때 여기서 이제 또 달려들면서 후이센이 볼을 빼앗아냅니다. 그러면서 벨링엄에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위치 자체가 벨링엄이 조금 더 밑에 있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발베르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이 볼을 잡는 순간 벨링엄이 볼을 잡으면 아래쪽에 내려와서 볼을 잡으니까 오히려 발베르데가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귤러와 벨링엄이 뒤쪽에 있고 발베르데가 이번엔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이 귤러에게, 귤러가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볼을 뿌려주는데 이미 발베르데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 여기에 곤살로 가르시아까지 공격 숫자가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베르데와 곤살로 가르시아를 수비수 한 명이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요 공간에서 비니시우스를 수비수가 1대1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요 공간으로 떨어졌을 때 비니시우스가 볼을 가지고 1대1 상황에서 워낙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볼을 끌고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본인이 조금 더 가운데에서 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플레이하기가 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프란 가르시아가 이렇게 측면으로 넓게 벌려줬을 때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다른 각도로 보면 비니시우스가 1대1 상황에서 패스가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달려나가고요. 수비수를 본인에게 다 끌어당긴 다음에 센스 있게 뒤에 있는 발베르데에게, 발베르데가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술적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3백을 통해서 일단은 좌우에 있는 아놀드와 프란 가르시아를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왼쪽에선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니까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조금 더 안쪽에서 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오른쪽에서는 아놀드가 깊숙하게 올라오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벨링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고,
벨링엄이 내려올 때는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곤살로 가르시아도 측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오히려 수비를 끌어내고 비니시우스가 가운데서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주는 장면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알론소 감독이 이렇게 공격수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수비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득점 장면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장면을 보면 5명의 수비 라인이 형성이 돼 있고요. 이때 벨링엄이 내려가서 미드필더 3명을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2명의 투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볼이 끊어지면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좌우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역습으로 넘어갈 때 끊어내자마자 오른쪽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곤살로 가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벨링엄이 내려와서 오히려 볼을 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잡은 다음에 패스를 뿌려줄 때가 되니까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와서 뛰어나가고요.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프란 가르시아가 이 측면으로 나가주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다른 각도로 보면 곤살로 가르시아가 수비를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끌어내니까 벨링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장면에서는 곤살로 가르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요. 벨링엄이 측면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엔 대신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대신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비를 끌고 나가면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으로 벨링엄이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비니시우스가 여기서 본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뒷공간에 대한 침투 그리고 1대1 상황에서의 결정력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수비수 한 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슈팅 득점까지 만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선수의 활용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귤러의 위치거든요. 귤러가 이제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이 되는데 오히려 귤러를 아래쪽에서 알론소 감독은 활용을 하는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지난 경기도 오히려 귤러가 내려가 있고 발베르데가 올라가 있는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아놀드 쪽에서 이 공간을 기본적으로는 기동력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벨링엄이나 발베르데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측면으로 빠져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오른쪽에 발베르데와 벨링엄을 기용해주고요. 왼쪽에는 오히려 프란 가르시아가 직선적으로 올라가지고 비니시우스까지 안쪽으로 들어가줄 수 있는 이런 기동력 있는 선수들이 왼쪽엔 이미 있으니까 귤러를 뒤쪽에 배치해서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귤러가 아무래도 기동력적인 부분보단 이런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앞쪽에 발베르데와 귤러, 오른쪽에 아놀드, 왼쪽에 프란 가르시아 그리고 가운데에 3명의 3톱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틀은 좌우 측면에 프란 가르시아와 아놀드가 올라와서 수비를 기본적으로는 좌우로 약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백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왼쪽에 있는 후이센이 왼쪽에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비를 이쪽으로 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3백의 왼쪽 센터백도 올라와서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귤러가 오히려 내려와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때 보면 후이센이 앞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후이센에게 수비가 약간 쏠립니다. 아무래도 귤러가 보통 이 가운데에서 가로지르는 패스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패스를 줄 알고 수비가 약간 균형이 무너질 때 그 순간 귤러가 패스를 가운데로 찔러줘요. 요 패스의 길을 귤러가 워낙에 잘 보고 찔러주는 데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귤러를 약간 뒤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앞쪽에 곤살로 가르시아와 비니시우스가 이미 있고 여기에 벨링엄까지 앞쪽으로 올라간 상황이니까 공격 숫자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이 앞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요 3톱이 패스를 주고받을 때 처음에는 곤살로 가르시아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곤살로 가르시아가 수비를 끌어내니까 수비가 올라올 때 뒷공간으로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곤살로 가르시아가 패스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비가 비니시우스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때 벨링엄은 또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곤살로 가르시아가 수비를 끌어낸 상태에서 뒤로 패스 그러면 이제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고요.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가 또 한 명 달라붙으니까 이때 벨링엄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니시우스가 패스가 넘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뻔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알론소 감독이 아직 클럽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호평을 받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알론소 감독이 본인의 전술적인 특징을 잘 발휘하면서 선수 개개인의 역량, 예를 들면 프란 가르시아가 직선적으로 올라오니까 비니시우스를 안쪽에 배치시키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아놀드는 프란 가르시아보다 올라오지 않으니까 벨링엄이나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을 벨링엄과 발베르데에게 맡긴다거나, 그리고 이제 귤러 같은 경우에는 발베르데나 벨링엄처럼 이런 기동력을 갖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왼쪽에 빠져서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맡긴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론소 감독이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를 단 3경기 만에 증명하고 있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